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알려주는 화학 담당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JC 케미칼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 타이틀 제목은 제가 4년 전 가격에서 이어지는 내부자 매수라고 정해놨습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건지 규모와 그리고 이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추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어지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혹은 클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이 기업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회사로서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렸듯 이 4년 전 주가 근처, 그러니까 완전한 거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주식을 왜 자꾸 매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자, 이 회사는 뭘 판매하느냐? 바이오 디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팜유라는 이 콩에서 이게 쭉 짜내면 기름이 나올 거예요. 그걸 잘 가공을 해서 바이오 연료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 판매되는 금액 자체가 670억 원 정도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매출은 잘 나와요. 보시게 되면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을 잘 보시게 되면은 최근 매출액이 860억 원.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800억대 한 7, 800억 정도의 매출을 요거 바이오 연료 판매로 충당을 하고 있고, 순이익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흑자라는 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근데 이제 정제 마진이라든지 뭔가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흑자가 안 나오느냐? 2억 원이라는 매출밖에 안 나오느냐? 이거는 이 제품 자체의 특성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부가 가치 산업은 아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분기 매출 2024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순이익 2억 원 찍혀 있죠. 요거 잘 보시면은 지난번 매출액에 대비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9% 찍혔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9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도 순이익이 24억입니다. 즉 말해서 그냥 이 산업 자체가 고부가 가치는 아니어서 이제 순이익이 적게 찍히는 거지, 흑자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매출액이 증가하면 다시 순이익도 증가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연매출 자체를 보았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매출 잘 나오는 연도도 있고 적게 나오는 연도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계속 항상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제가 특징적인 걸 몇 가지 좀 찾아냈는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을 벌었으면은 어딘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혹은 그걸로 법인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주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리스크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면, 이 종속회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투자기업 링크드 홀딩스라는 이런 회사가 있고, 얘가 이제 수직 계열화를 했다고 했죠. 팜유라는 원재료를 갖고 와서 재가공해서 그걸 이제 바이오 디젤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누군가 이제 팔아줘야 당연히 이걸 만들 수 있게 됐죠. 그게 이제 본인들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오일팜이 있어요. 요거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만들어낸 팜유를 사와야겠죠. 그때 이제 달러로 이제 사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러가 조금 더 올라갔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변동이 있는데, 여기 적혀 있죠. 바이오 디젤은 주원료인 대두유, 팜유의 가격 변동 영향이 일정 부분 판매 가격에 연동이 돼가지고 가격 변동이 딱히 제한적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유는 단기간 내 재고 회전으로 가격 변동에 대한 영향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적다. 수직 계열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사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금을 차입하고 있어서 이자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상승을 해서 이자가 1% 상승하게 되면은 100만 원 단위죠. 100만 천만 억 3억 5천만 원 정도, 1% 상승하면 3억 5천만 원, 빌려준 부채가 꽤 되는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 위험도 있습니다. JC케미칼은 종속회사에 대한 달러 장기 대여금과 관련하여 외화 환산 손익이 발생하고, 이게 인도네시아 오일팜 관련해서 외화 환산 손익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상계가 된다 수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더 특이한 게 있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왜 이게 자꾸 내부자의 매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되는지에 대해서인데, 사실 이건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4년 전의 데이터 2020년도 부근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2020년도가 박스가 상당히 두꺼워요, 여러분들. 한 1년 단위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월봉을 봤으면 한 1년 내내 잘못 들어가면 그냥 여기서 그냥 1년 내내 물려버린다라는 소리인데, 이걸 이제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기에는 금액이 조금 애매해요, 금액이. 그래서 이제 내부자분들의 공시가 다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뭐 사내 이사, 대표이사, 등기이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하나를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분은 이제 대표 이사님의 그건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이제 매수를 할 때 4천주, 이게 4천주를 제가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돼요. 6,400만 원? 이거 다 더하면 이 16,000주 더하면 이제 6,400만 원이고, 한 번 매입할 때 조금 이제 뭉텅이로 사시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비율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0.07%거든요. 총 풀려있는 주식에 비했을 때 0.07%인데, 근데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한 종목에 투자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해봤을 때 6,400만 원을 한 종목에다 투입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10% 올랐을 때 640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단순 투자의 목적으로 6,400만 원을 들어갔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꽤 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 휴가비라고 보기에는 좀 많고, 그렇다고 이제 단순 투자라고 보기에는 내부자들이 사는 거인데 요 정도밖에 안 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지분에 대해서 이제 곧 있으면 변동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JC 케미칼이 어떻게 지분이 구성이 되어 있나 봤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서울 석유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뒤에 더 중요한 건 왜 12인, 이게 얼마나, 왜 12인이 뭐 창업 뭐 창투사라든지 아니면 뭐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거나 요렇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지분이 매입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 회사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여쭤보면은 답변을 해주겠지만은 완전 이제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어요. 알려면 알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은, 뭐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겠지만은 현재는 살짝 조금 뭔가 이제 주가의 변동이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내부 관계자분들께서도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 제가 이제 가렸지만은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임원이 1, 2, 3, 4, 5, 6, 7, 8, 9, 10, 한 10분, 뭐 9분에서 1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7월 달 되자마자 이렇게 빠바바바박 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변동의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매수를 했을 때, 눌렸을 때 바닥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십자 도지가 생기거든요. 이게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또 다시 과거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1년 단위 이 박스권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회사의 지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직 계열화를 한 본인의 회사들에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제 어,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은 그냥 잘 버는데 매출액은 나쁘지 않지만은 순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아리까리한 그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라고 굳이 뽑자면 해외 법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혹은 이제 싱가포르 회사, 여기 이제 투자 회사,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돈을 빌려준 내용이 좀 있다. 그래서 금리가 변동되면은 1% 상승했을 때 억 단위의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부자들의 매수가 시사하는 바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개가 돼야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두 가지 가설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JC 케미칼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은 제가 다음번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 제가 항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